제 네 번째 테슬라 모델 YL을 드디어 출고했습니다. 제 차량은 모델 YL 기본 옵션 스텔스 그레이 외장의 블랙시트 6인승 19인치 휠입니다. 모델 YL은 전량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기가 상하이 조립 퀄리티는 미국산과 비교하면 2차원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에도 외장 마감은 볼 것도 없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차는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이틀가량 주행을 해봤는데 실내에서 나는 잡소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출고 직후 검수할 때 약간의 스크래치가 발견된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외관은 주니퍼와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합니다. 전용 휠과 스포일러, 더 커진 차체를 제외하면 모르는 분들은 그냥 주니퍼로 볼 정도거든요. 근데 실물로 보면 확실히 덩치가 커진 게 느껴지고요. 이 전용 스포일러는 커진 차체에 과하지 않게 잘 어울립니다. 주니퍼와 확실히 구분되는 거는 루프라인이 주니퍼보다 더 완만하게 이어지는데 전고가 높아지면서 이 3열 공간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덕분에 이 뒤에서 보면 덩치가 커진 게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후면의 유리 형태도 다르고요. 트렁크 라인도 주니퍼랑 꽤 차이가 나서 테슬라 좀 아는 분들이 보면 바로 YL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 주니퍼와 마찬가지로 전면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이 몇 년 전에 테슬라가 초음파 센서 버리고 비전 온리로 전환하면서 이 전면 범퍼 앞쪽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졌죠. 이 자율주행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이 범퍼 카메라입니다. 이 자체 세척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 버튼 누르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렌즈를 닦아주는데 이 소소하지만 꼼꼼하게 챙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로 넘어가서 저는 기본 옵션인 블랙시트를 선택했습니다. 이 젠그레이 색상 진짜 탐났는데 이 추가금 압박도 있고 나중에 제가 리무진 시트로 바꿀 생각도 있어서 기본으로 일단 갔습니다. 광활한 글라스 루프를 포함한 실내 디자인의 큰 틀은 이 주니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콘솔, 도어 트림 디자인도 거의 동일하고요. 원래 주니퍼 때는 화이트 인테리어 옵션 선택해도 요 콘솔 부분은 그대로였는데 젠그레이로 업데이트되고 나서는 요 부분도 바뀌더라고요. 일체감도 좋고 훨씬 더 잘 어울려서 젠그레이 옵션은 화이트보다 돈값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화이트 인테리어 때보다 올라간 건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반가운 기능이 하나 추가됐는데요. 이 무선 충전 패드 있잖아요. 여기에 쿨링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충전 패드 중앙에 이 통풍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이 충전 중에 발생하는 열을 잡아주는 방식이에요. 여름에 테슬라 타시던 분들 이 핸드폰 충전하다가 과열 경고 뜨는 거 가끔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 뜨거운 여름에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새로운 기능입니다. 시트의 경우 YL은 둘둘둘 형식의 이 6인승이죠. 2열은 캡틴 시트 방식으로 공간을 극대화했고요. 무려 전동 팔걸이가 들어갑니다.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이 팔걸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팔뚝이 있는 분들한테는 크기가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놀랐던 게 2열 시트의 리클라이닝 각도입니다. 정말 많이 젖혀지고요. 경우에 따라 완전 폴딩도 가능합니다. 이 유사한 레이아웃의 모델 X 6인승은 이 2열 시트가 완전히 폴딩되지 않아서 차박하는 게 사실상 어려웠는데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캡틴 시트 덕분에 이 가운데 통로가 뚫려 있는데요. 와이프와 2열에 카시트 설치하고 아이를 태울 때 옆에서 케어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통로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2열에서 3열로 넘어갈 때 아주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1열로 돌아오면 이 레그 익스텐션, 일명 허벅지 지지대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있고 없고는 착좌감에 정말 큰 차이를 주죠. 이 허벅지 지지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기차는 이 배터리가 바닥에 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상 실내 바닥의 높이가 이 내연차보다 살짝 높은데요. 그래서 이 허벅지 지지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니퍼 대비 가장 체감이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 2열에는 위아래로 조절 가능한 헤드레스트가 새롭게 적용됐는데 아직까지는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보나 또 기능적으로 보나 좋은 기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려 1, 2열 모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1열에만 적용이 됐는데 이 YL부터는 2열까지 확대됐습니다. 여름에 땀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3열에는 이 통풍 안 들어가고 열선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3열 이야기를 별도로 해보자면 이 3열은 어거지로 우겨 넣은 거다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주니퍼 대비 YL은 휠베이스가 15cm나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종된 모델 X보다도 이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하극상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타보면은 3열 구성이 전혀 억지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2열과 3열 간의 이 공간 밸런스를 잘 잡는다면 3열에 성인도 충분히 탈 수 있거든요. 다만 키가 많이 큰 분이 타면 이 장거리 이동 시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가 188인 가족을 태워봤는데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뒤에? 네. 우와. 탈 들어가네? 다리는 괜찮으세요? 되게 다소곳하게 하면 이렇게 되고.
난 이렇게 앉으면 여유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가끔 많은 사람을 태울 때 활용하기엔 충분해 보이고요. 예를 들어 뭐 장인 장모님, 부모님을 태울 일이 가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 보이고요. 3열에 매번 성인을 태우는 게 아니라면 없는 것보단 훨씬 낫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열에는 사이드 에어백이 들어갑니다. 아이를 태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억지로 우겨넣은 3열이 아니라 안전까지. 이 정도 상품성의 공간감이면 카니발, 소렌토 수요 충분히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폴딩 얘기를 다시 해보면요. 이 2열과 3열 모두 완전한 폴딩이 됩니다. 이 트렁크에 있는 버튼으로 원터치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 접는 것, 펴는 것 모두 원터치로 조절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부분이 평탄화가 안 돼서 차박이 안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 트렁크 덮개 안쪽에 보시면요. 이 높낮이 조절 받침대가 있는데요. 이걸 세우고 덮개를 덮어주면 그 심하던 단차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 갖고 있는 차박 매트리스를 한번 깔아봤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두께가 좀 있는 거라서 높이가 좀 많이 올라오고 기울기가 한 12도 정도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자다가 밑으로 흐를 수도 있어서 차박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레벨기를 뒷바퀴에 받쳐놓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모델 Y용 매트리스인데 그럭저럭 YL에도 잘 맞는 거 확인했고요. 이건 아무래도 전폭이 동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유모차 항상 갖고 다니는 분들 있을 텐데 저는 3열을 하나 접어서 넣거나 3열 모두 펼친 상태에서 이 트렁크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한 거는 없었고요.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틴팅 얘기로 넘어가서요. 저는 전면 30, 측후면 15 많이들 하시는 농도로 진행을 했고요. 전면과 사이드, 후면까지만 시공을 했습니다. 루프는 시공을 안 한 건데요. 이 여름에 루프가 너무 뜨겁다는 후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텐데 사실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순정으로도 열 차단율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 타기 전에 에어컨을 미리 켜두는 방식으로 운용을 한다면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도 더우면 선쉐이드를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6인치 신형 디스플레이 쨍쨍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15.4인치의 FHD가 적용되던 게 최신 모델들은 QHD급 16인치로 업그레이드 됐죠. 이 베젤도 얇아져서요. 실제보다 더 커 보이고 구형 디스플레이 대비로는 확실히 좋아진 게 체감이 됩니다. 멀티미디어, 공조, 게임 기능 들어가 있는 2열 디스플레이 아이 태우는 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하죠. 주니퍼와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시트 조절 기능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모로 사용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얘기도 빠질 수 없죠. 이 모델 YLN, 모델 Y 트림 중에 가장 많은 18개 스피커 그리고 서브 우퍼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몰입형 사운드도 탑재가 돼서 제가 맡기긴 한데 사운드 정말 좋습니다. 직접 들어보면 확실히 모델 YL 오디오도 테슬라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요. 이 음악에도 반응하더라고요. 이게 제 모델 Y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밤에 음악 틀어놓고 달리다 보면 이 비트에 맞춰서 이 앰비언트 색깔이 막 요동치는데 한번 써봤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잘 안 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1, 2열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서 풍절음 거의 없습니다. 정숙성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어지간한 도로에서는 이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노면 소음이 좀 심한 주차장 램프 같은 데를 지나가 봤는데 이 경우에는 휠하우스로 들어오는 소음은 당연히 좀 있기는 한데 제 모델 Y나 모델 X랑 비교를 해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휠하우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이 적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새 차라 그런지 몰라도 이 휠하우스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풍절음은 시속 90km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나기 시작하는데 신경 쓸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확실히 소음, 정숙성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게 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실내 마감 자체도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주행 중에 이 마감재 때문에 나는 잡소리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고요. 제가 일부 트림들 막 손으로 두들겨보고 땡겨보고 눌러보기도 해봤는데 굉장히 만듦새가 좋다는 느낌 들었습니다. 모델 YL은 제원상 제로백이 5초입니다. AWD의 모터가 2개라서 일상 주행에서는 정말 힘이 남아돕니다. 이 길고 무거운 차체를 이 정도 힘으로 끌어준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고속주행 때도 정말 가속력은 시원시원하고요. 차선 바꿀 때도 그렇고 가끔씩 치고 나갈 때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시원시원합니다. 솔직히 이 이상은 패밀리카한테는 오버스펙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죠. YL은 전자식 가변 댐퍼가 적용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건 갖고 있는 21년식 모델 Y랑 23년식 모델 X와의 비교입니다. 21년식 Y 대비로는 그냥 압도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달구짓 하다가 드디어 차다운 차 타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모델 X보다도 체감 승차감이 좋습니다. X 오너로서 좀 씁쓸한
씁쓸하긴 한데 솔직히 그렇게 느껴집니다. 테슬라는 특유의 단단한 세팅을 고수해 왔습니다. 롤을 억제하는 대신 요철이나 방지턱 지날 때 충격이 날카롭게 올라오는 게 단점이었죠. 이게 구형 모델일수록 심했고 주니퍼에서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2번 이상 다니는 동일 구간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특히 방지턱에서 내려올 때의 느낌 확실히 다릅니다. 뒷좌석 승차감 모드도 써봤는데요. 2열 3열에 승차감을 더 몰아준다고 하는데 이게 뒤를 마냥 물렁하게 만들어주는 모드라기보다는 방지턱이나 요철,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때 전달되는 그 충격을 이 전자댐퍼로 적절히 개입해서 불쾌한 잔진동을 조금 더 없애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승차감은 주관의 영역이라서 늘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딱딱한 세팅을 고수해온 테슬라가 이렇게도 세팅할 수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이랑 휠 베이스가 주니퍼 대비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회전 반경은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이 유턴할 때 반대 차선 3개 정도를 넘어가는 회전 반경이기 때문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유턴하실 때는 경우에 따라 한번 후진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루머긴 한데요. YL에 이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 후륜 조향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나중에 까봐야 알겠지만 만약 적용된다면 회전 반경 문제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와 프렁크는 주니퍼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트렁크의 경우 하단 덮개에 이 자석이 들어가서 3열 뒷판에 착 달라붙는 디테일이 좋았고요. 그리고 프렁크는 수동으로 쓰면 거의 손이 안 가기 때문에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오토 프렁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갖고 있는 모델 Y, 모델 X에도 모두 오토 프렁크 시공해뒀는데 저는 주로 출퇴근할 때 가방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요. 가끔씩 냄새나는 음식이나 땀에 젖은 운동복을 넣는 용도로도 쓰고 있습니다. 자주 손이 가는 물건들을 넣어두고 싶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오토 프렁크 시공 개인적으로는 강추드립니다. 오토파일럿 얘기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는 미국산 차량만 타봤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탄 테슬라가 미국산 모델 3 2019년식, 그리고 21년식 모델 Y, 그리고 2023년식 모델 X 모두 미국산이었습니다. 근데 모델 YL은 전량 중국산이죠. 중국산의 오토파일럿은 국내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15초에 한 번씩 핸들에 압을 가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미국산 같은 경우는 전방 주시를 하고 있으면 경고가 좀 드문드문 뜨거든요. 근데 중국산은 제가 전방 주시를 완벽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초에 한 번씩 핸들을 가볍게 움직여보라 경고가 계속 뜹니다. 물론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맞는데 이제 국내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산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충전 얘기도 해볼게요. 제가 완충은 안 해봤지만 좀 환산을 해보면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약 560km 남짓 찍힐 것 같습니다. 560이면 사실 대한민국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 수치죠. 그럼에도 주행거리 걱정, 장거리 갈 때 특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지금도 많이 추가가 되고 있고 기존 슈퍼차저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지금 휴게소에도 깔리고 있기 때문에 충전 걱정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NACS, 북미 충전 규격 표준이 되고 있죠. 그 국내에서도 이 테슬라의 NACS 방식을 따르는 급속 충전 네트워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할 때 크게 이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알리에서 이 YL 관련 액세서리 많이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많이 사뒀는데 도착하는 대로 하나씩 써보고 리뷰 영상은 좀 별도로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 어떤 게 쓸만하고 어떤 게 별로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 부분은 후속 영상으로 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이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차체가 커진 만큼 주차할 때 살짝 압박이 더 느껴집니다. 이 기존 모델 Y 대비 큰 압박은 아닌데요. 확실히 커지긴 했네라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주차가 좀 어려운 분들은 이 부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출고 타이어가 이 사계절이 아닌 썸머 타이어입니다. 겨울에는 윈터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사계절로 교체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괜히 돈 쓰게 만드는 테슬라가 좀 야속하긴 하네요. 그리고 모델 YL 전용 19인치 휠 커버 탈거 교체 가능하긴 한데요. 디자인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또 휠 커버 탈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기존 모델 Y 주니퍼는 손으로도 탈거가 가능했는데 이 탈거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이 중국 알리 형님들이 어디까지 만들어줄지 기대가 되면서도 이게 디자인적으로 뭔가 제약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속 브레이크 페달 쌈마의 고무를 또 달아서 출고를 했습니다. 이게 퍼포먼스에는 알루미늄 페달을 넣어주는데 이거 그거 얼마 한다고 퍼포먼스 트림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페달 좀 넣어주지.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리에서 따로 알루미늄 페달 샀습니다. 진짜 얼마 안 합니다.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곧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 마무리하면요. 7,00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않은 금액입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도 이 체급의 전기차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개선된 승차감에 3열이 주는 실용성, 모자람 없는 파워에 테슬라의 압도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이 패밀리카 시장의 판도를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차라는 게 타보면 타볼수록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아쉬운 점이라면 이 중국산이라서 FSD 적용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건데, 사실 요즘 모델 X랑 모델 S 사이버 트럭에 FSD가 도입이 되면서 꽤 많은 분들이 FSD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FSD 때문에 테슬라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국산 차량에는 언제 FSD가 도입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FSD까지 된다면 이 모델 YL의 가치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겠죠. 어쨌든 이 국내 산업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 정부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더 대승적인 결정을 하루빨리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차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좌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